조계종 중앙종회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과 기준을 강화하는 선거법 등 상정된 종법 개정안을 모두 가결했습니다. 초심 호계원장의 덕조 스님을 선출하고 회기를 단축해 하루 만에 폐회했습니다. 중앙종회가 광주시 일대 천주교 성지순례길 조성사업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천주교인을 품었다 폐사된 천지남과 남한산성, 심지어 나눔의 집까지 천주교의 성지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오대산 사고 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환지 본처는 문화원장 1조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화재청장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조계종은 환지 본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30km 릴레이 오체 투지가 회향했습니다. 열흘의 강행군에도 결연함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회 대답이 주목됩니다. 태고종 청년사가 생전예수제 2제를 설행했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인정심의도 진행됐습니다. 강남 봉은사에 이어 두 번째 보유단체로 인증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221회 임시회가 선거법 등 상정된 종법 개정안을 모두 가결하고 초심 호계원장의 덕조 스님을 선출하는 등 회기를 단축해 하루 만에 폐회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며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톨릭 성지순례길 사업 백지화와 오대산 사고 본 실록의궤 제자리 찾기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221회 임시회가 선거법과 산중총회법, 지방종정법, 법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초심 호계원장의 덕조 스님을 선출하는 등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단축해 하루 만에 폐회했습니다. 앞서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종단과 종회 차원의 노력과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탈종교의 시대에 코로나19의 위기가 더해졌습니다. 미래의 신도들은 더 이상 사찰에 참배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불교의 역할과 사명을 상세히 살피고 근본적인 변화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출범 3년차에 접어든 집행부에 관심과 지지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미처 못 챙긴 점은 없었는지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산적한 제방의 현안에 대해서도 대비로 섭소하시어 국민과 불자들에게 진함을 제시할 수 있도록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지혜의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선거법은 총무원장 피선거권 자격 가운데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재직 경력과 각급 종무기관 위원장 경력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변상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격과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산중총회법도 선거법과 연계해 징계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변상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재임 중인 본사 주지가 본사 주지 후보로 등록할 경우 선거 공정성을 위해 직을 정지해오던 지방종정법은 재임 중인 본사 주지만 단독 후보로 등록할 경우에 한해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를 유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법계법은 대종사법계 특별전형 지원 자격 요건 가운데 연령 70세 이상을 삭제하고 전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법계 품수 소요 경비를 본인 부담으로 개정했으며 개정된 구조 1호 자격 요건은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종전감사 특별위원장의 성행 스님을 지난달 사직한 초심 호계원장 호성 스님 후임에 현 약천사 주지 덕조 스님을 선출하고 기현 스님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천지남과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불교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주교와 광주시가 이 일대를 천주교 성지순례길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이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총무원은 정식으로 사업 중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던 불교 사찰 천지남. 스님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위해 공간을 내주면서 오히려 사찰이 박해를 받아 폐사돼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한 남한산성 역시 스님들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목숨 바쳐 쌓은 호국불교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천주교 수원교구와 천지남과 남한산성을 비롯한 유적 일원을 천주교 성지 순례길로 조성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당초 신동원 시장이 공약했던 천년고도 역사 전통문화벨트 사업이었으며 천지남, 남한산성, 나눔의 집 등 불교와 관련이 깊은 장소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생겼습니다. 불교와 큰 관련을 갖고 있는 사업임에도 추진 과정에서 불교계와 사전 논의가 없이 갑자기 천주교 사업으로 바뀐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걸 묵과한다라면은 미래에 우리 한국 불교 역사, 우리 한국 역사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총무분과에서 결의안을 제출하고 그건 제가 주도해서 냈습니다. 내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됐습니다. 결의문에는 천지남과 남한산성은 자비심과 호국불교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불교 성지임에도 천주교 순례길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역사 왜곡과 종교 편향이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결의문이 종회에서 채택됨으로써 중앙종회는 총무원이 광주시에 사업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아직은 거의 광주시에서 그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총무원에서 행정적으로 광주시와 어떤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광주시에서 그걸 처리한다라든가 그걸 이제 이 총무원에서 그런 일들을 좀 조율하고 행정적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불교와 천주교의 갈등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국회에서도 오대산 사고분의 환지 본처에 대한 대정부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조선왕조실록 의궤 오대산 사고분이 보존 능력을 갖춘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문화재청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타기관으로 이관시킨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김병주 의원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현모 문화재청장에게 조선왕조실록 의궤 오대산 사고본이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가 하지 못했던 것을 오대산 월정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일본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국가에서는 한수한 의궤와 실록을 월정사에 반환할 것을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정부 예산 131억 원을 들여서 최신의 실록 박물관을 건설했습니다. 대단히 최신의 박물관이죠. 청장님 맞습니까? 김 의원은 문화원장 1조에 따르면 문화재는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있는 장소에 보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원본을 타기관에 이관시킨 사례가 없어 원본을 오대산으로 옮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국가 소유 문화재가 월정사로 옮겨가는데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이 재질의 이 실록은 이 보존 관리에 매우 취약합니다. 지금 그 월정사가 아직 지금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김 의원은 실록박물관을 문화재청이 수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김 의원은 또 문화재청이 문제에 집착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월정사에서는 사고에 보관된 원본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월정사의 실록박물관으로 올 수만 있다면 현재 그 박물관과 박물관 주변 토지까지 문화재청에 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부 체납을 통해서 분관을 설치하는 건 인력과 예산이 지금 추가돼야 하는 문제고 여기는 관계부처 협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한편 어제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문화재 제자리 찾기 결의문을 채택하고 환지 본처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또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빛을 발한다며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는 환지 본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구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BTN의 영화 나란말싸미 재방영과 집중토론 기획에 격려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221회 임시회는 제대로 선보이지도 못하고 극장에서 사라진 영화 나란말싸미의 역사 왜곡 논란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BTN의 방영권 확보에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4차례에 걸쳐 한글 창제와 반포 등 불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나란말싸미 논란을 뒤집는 토크멘터리 제작에 관심과 격려를 전하며 홍보와 시청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신미대사를 비롯해 스님들의 한글 창제 역할을 그린 영화 나란말싸미를 BTN 불교TV가 CJ의 독점 방영권을 사들여서 한글날에 맞춰 방영한다고 합니다. 한글 창제에 불교의 역할을 파헤치는 토크멘터리도 4편 방송한다고 합니다. 배포한 자료 꼼꼼히 확인하시고 살펴주시고 신도님들과도 공유하셔서 한국 불교의 자긍심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 법련사와 강진 백련사가 종단 최대 현안 중 하나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원력을 보탰습니다.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과 신도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진경 스님은 종단의 수관 사업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신도들과 십시일반으로 정성껏 기금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백년사 주지 보각 스님도 어제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기금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보각 스님은 부처님 일을 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마음을 모으기는 어렵지만 함께 협조하면 하지 못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사에 동참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10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30km 릴레이 오체 투지를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열흘간의 오체 투지를 회향하며 스님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도래를 위해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흘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오체 투지를 이어온 스님들. 강행군 속에 온몸은 먼지투성이지만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정진하는 스님들의 모습엔 결연함이 보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종로구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앞에서 시작해 30km 거리인 국회 정문 앞에서 오체 투지를 회향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을 비롯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산호위 지몽 스님은 다문화 시대의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한 삶을 보장받으려면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오체 투지 기간 중 만난 사부대중은 모두 차별금지법을 염원하고 있었다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현을 위해 정치권이 법 제정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에 대한 법적 차별을 해결하여 평화롭게 살자는 이렇게 평범한 진리에 입 막고 귀 막고 아직도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이날 집회에 참가한 사부대중은 입을 모아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시민들은 차별받지 않고 살 존엄과 권리를 빼앗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이 멈춰 있는 만큼 국회가 조장한 차별과 혐오가 더욱 커지고 차별금지 평등법을 반대하는 선동 세력은 기세등등하게 활보합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위원은 국회의원들이 지몽 스님을 비롯한 산호위 스님들에게 큰 빚을 졌다며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이토록 힘든 나라도 과연 선진국인지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국회를 떠돈 차별금지법. 산호위는 차별 없이 평등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사후를 위해 살아있을 때 미리 제를 올려 공덕을 쌓는 의례를 생전예수제라고 합니다. 태고종 양주 청년사가 생전예수제 2제를 봉행했는데요.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심의도 진행됐습니다. 강남 봉은사에 이어 두 번째 보유단체가 될지 주목됩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도량과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을 청하고 괴불 이혼의식이 펼쳐집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점안에 변화시킨 제자들의 전생빚인 금원정과 함합소를 명부 고사전에 바치는 조전 점안과 경암 이혼이 이어집니다. 태고종 청년사가 9일 경내에서 전통 방식의 설단을 개설하고 불기 2565년 생전 예수시왕 생칠제 2제를 봉행했습니다. 연불 공덕으로 많은 중생들이 금생이나 과거에 지어놓은 옷발을 영이 소멸하고 부처님 전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이 의식이 오늘 우리가 모신 생전예수제입니다. 장엄하고 엄숙할 것만 같은 제의식에 덩덕쿵 가락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탑돌이를 하고 법주 상진 스님의 육식갑자 화청엔 박수 소리도 곁들여집니다. 마구단엔 명부세계 고사 판관에게 함합소를 전할 말의 배를 채울 여물과 당근, 미나리도 준비됐습니다. 전통 작법의식에 맞춰 양주 계명산 자락에 울려 퍼진 범패 소리는 3시간여 동안 이어졌습니다. 청년사의 생전예수제는 어산에서 작법과 지화 등을 사중의 대중들이 모두 함께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찰들에서는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한 팀이 구성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곳은 어장산진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중에 계신 모든 스님들이 지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봐라 모든 그 스님들이 함께 하시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날 생전예수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도 진행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의상과 작법, 장엄 등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인정의 마지막 절차인 현지조사를 거쳐 올 연말 청년사 예수시왕 생칠제 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을 버리지 말고 또 봉은사 영산제가 있다고 하면은 청년사에서는 예수제로서 한국 불교 태고종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도 1200년의 전통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보존 전승하고 있는 청년사의 생전 예수제는 앞으로 4차례 제의식에 이어 오는 10월 14일 마지막 7제를 회항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불자 이민형 작가가 성미산 이야기 2번째 편 산의 화담을 냈습니다. 서울 도심 속 성미산에서 4계절 동안 생명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담아냈다는데요. 불교 정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형 작가의 활동이 독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고 있을까요?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형 작가는 책 산의 화담의 첫 페이지를 늦가을로 시작해 마지막 페이지를 초가을로 마감했습니다. 이 작가의 일련의 이야기가 일기처럼 고스란히 담겨있는 산의 화담에서는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서도 자연을 벗삼아 살고 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1편에서 사진으로 이야기를 담아냈다면 이번 책에서는 작가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이야기를 풀어내 서정성까지 가미했습니다. 어릴 적 큰 수술로 생사를 헤맸던 이민형 작가는 화엄 신장을 꿈속에서 친견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며 그 이후의 삶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살았습니다. 출가를 하려 월정사를 찾았었지만 인연법으로 공부의 길에 들어섰고 현재는 시서화를 넘나들며 전문가로 활동하며 작품 활동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으로 인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세상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다라면 그것으로서 부처님 법에 의해서 내가 평생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불교뿐 아니라 유교와 도교까지 두루 섭렵한 이민형 작가는
결국 부처님 가르침으로 설명하면 모든 것이 통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성미산 이야기, 산의 화담뿐 아니라 108가지 마음찾기 등 명상까지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자 중에 불교적인 색깔을 많이 띠고 있는 한자를 선별해서 그 내용을 문자학적으로 해자를 하고 그거를 지금 시대에 맞는 어휘로 풀어서 일반 신도들 또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그 명상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이민영 작가는 다음 활동들은 불자 장애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예고했습니다. 최명숙 회장을 통해 알게 된 장애불자 예술인 모임 보리수아래 회원들의 작품들에 감명을 받았다며 내년에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마음에 와닿는 책들을 정해가지고 그 독후감이라는 주제로 그 시인분들의 글을 제가 필사를 해가지고 전시회를 한번 열어서 장애인분들하고 또 저하고 콜라보레이션으로 작품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민영 작가는 200여 명의 작가들이 모이는 2021 서울국제도서전에도 참가해 마지막 날인 12일 낮 12시에 성수동 S팩토리에서 독자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부산 무명사 회룡선원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산 무명사 회룡선원은 지난 9일 부산 금정구청을 방문해 자비성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회주 무명스님은 해마다 명절이 되면 주위 어려운 이웃들이 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낀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명사 회룡선원은 관내 아름다운 가게 구서동점에 1,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추석을 맞아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지난 9일 대구 남구청 앞광장에서 최설아 종무팀장과 조재구 남구청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최설아 종무팀장은 경제가 힘든 시기에 추석이 다가왔다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시를 하고 비우며 부처님 법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1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